자식 잘된 집 부모는 이 말 매일 한다. 어제 우리 아들이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기쁜 마음에 정말 잘 됐구나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앞섰다.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아들에게 늘 어떤 말을 해왔나? 돌이켜보니 아들이 어릴 때부터 조심해라. 실패하면 큰일 난다. 남들만큼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말들을 더 자주 했던 것 같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과연 그 말들이 아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부처님께서는 마른 마음의 씨앗이니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다르리라고 하셨다. 그러니 내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때로는 자식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옛날부터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였거늘 부모의 말은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자식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자식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웃집 아들을 보면 그런 걸 실감한다. 그 집 어머니는 아이가 시험을 못 봐도 괜찮다.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라고 하신다. 아이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면 좋은 생각이다. 해봐라라고 격려해 주신다.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란 그 아이는 지금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반면 다른 집 아이는 어릴 때부터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남들 다 하는데 너만 못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그 아이는 지금도 무엇을 하든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기회가 와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며 망설이는 모습을 자주 본다. 병원에서도 그런 차이를 느낀다. 어떤 할머니는 손주가 병문안을 와도 괜히 바쁜데 왔어? 공부나 열심히 해라고 하신다. 반면 다른 할머니는 와줘서 고마워. 할머니가 너 때문에 힘이 난다고 하신다. 같은 상황이지만 아이들의 표정이 확연히 다르다. 첫 번째 할머니의 손주는 점점 병문안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자신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두 번째 할머니의 손주는 더 자주 오게 됐다. 자신이 할머니에게 힘이 된다고 느끼니까 기꺼이 시간을 내는 것이다.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는지에 따라 그 아이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같은 사랑이라도 그 표현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퉈서 속상해할 때도 그랬다. 처음에는 왜 또 그런 일이 생겼니? 너도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라고 했다. 그런데 아이 표정이 더 우울해지는 걸 보고 말을 바꿨다. 속상했겠구나. 어떤 일이었는지 엄마한테 말해볼래? 그러자 아이가 마음을 열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때 깨달았다. 아이가 힘들 때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모가 내 편이라고 느끼면 아이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부모도 더 정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다. 법화경에서는 자비로운 말은 꽃과 같아서 듣는 이의 마음에 향기를 남긴다고 하였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식이 잘 되는 집 부모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말하는 습관이다. 그런 부모들은 자식이 실패했을 때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번 경험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한다. 자식이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도 위험하다. 실패하면 어떡하니? 타지 않고 내가 하고 싶다면 응원할게.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도전해봐라고 격려한다.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를 겪어도 다시 일어설 힘을 갖고 있다.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집 근처에 사는 한 어머니를 보면 정말 감탄한다. 그분의 딸이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을 때도 괜찮다. 이게 내게 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그 아이는 재수를 해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지금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만약 그때 어머니가 왜 열심히 안 했니? 이제 어떡하니? 했다면 그 아이는 자신감을 잃고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머니의 믿음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다른 집 아이는 비슷한 상황에서 부모에게 너 때문에 우리 집 망신이야. 남들은 다 합격했는데 너만 떨어졌네 하는 말을 들었다. 그 아이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고 몇 년을 방황했다. 지금도 무엇을 해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직장에서도 그런 차이를 본다. 어떤 동료는 집에서 항상 격려받고 자랐다고 한다. 그래서 새로운 업무를 맡아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임한다. 실수를 해도 이것도 경험이지 하며 금세 다시 일어선다. 다른 동료는 어릴 때부터 너는 안 돼. 조심해야 한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소극적이다. 좋은 기회가 와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며 망설이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그 동료가 말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실패하면 큰일 난다. 남들만큼만 해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뭘 할 때마다 겁이 나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다. 부모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었다. 교회에서 만난 한 집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늘 괜찮다, 잘 될 거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 됐죠. 지금 제 아이들에게도 같은 말을 해주려고 노력해요. 그분의 아이들을 보면 정말 밝고 당당하다. 무엇을 하든 자신감이 넘친다. 실수를 해도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하며 금세 털어낸다. 부모의 긍정적인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다. 손주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걸 느낀다. 예전에는 손주가 와서 장난을 치면 그러면 안 돼. 조용히 해야 하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손주 표정이 시무룩해지는 걸 봤다. 요즘은 말을 바꿔서 한다. 할아버지랑 재미있게 놀자. 내가 와서 집이 더 활기차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손주가 더 자주 오고 싶어 한다. 우리를 만나는 걸 즐거워한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도 말의 중요성을 느낀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하는 말을 자주 했다. 좋은 뜻이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 지금은 수고 많다. 잘하고 있다. 고맙다 이런 말을 더 많이 한다. 그러니까 며느리도 마음을 열고 가까워진다. 때로는 어머님,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며 먼저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유마경에서 말하길 선한 말은 감로수와 같아서 목마른 이의 마음을 적신다고 하였다.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말을 바꾸니까 달라진 게 많다. 예전에는 조심해라, 무리하지 마라 하는 걱정 섞인 말을 많이 했다.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믿는다. 어려우면 언제든 연락해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더 자주 연락한다. 힘든 일이 있어도
아버지가 믿어주시니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하며 용기를 낸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가정들을 여러 곳에서 봤다. 한 가정은 딸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부모가 실패하면 어떡하니? 안전한 길로 가는 게 좋겠다 했다. 딸은 결국 포기했고 지금도 그때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후회한다. 다른 가정은 비슷한 상황에서 부모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응원한다.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도전해봐라 했다. 딸은 용기를 내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두 가정의 차이는 재산이나 교육 수준이 아니었다. 바로 부모의 말하는 방식이었다. 한 집은 걱정과 두려움의 말을, 다른 집은 믿음과 격려의 말을 했던 것이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너는 특별한 아이야.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거야 하고 말해왔다고 한다. 그 아들은 지금 의사가 되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한다. 반대로 다른 어머니는 너는 평범한 아이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 남들만큼만 해도 다행이다 하는 말을 자주 했다. 그 아들은 지금도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며 소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하셨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도 마찬가지다. 좋은 말을 하면 자식이 잘 되어서 부모도 기쁘고 나쁜 말을 하면 자식이 힘들어해서 부모도 마음 아프다. 그런데도 많은 부모들이 무심코 자식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한다. 왜 이것도 못하니? 남들은 다 하는데 너 때문에 걱정이야. 이런 말들이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지만 듣는 자식 입장에서는 상처가 된다. 동네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젊을 때 아들에게 너무 엄하게 했어. 남자는 강해야 한다. 울면 안 된다. 이런 말만 했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들이 감정 표현을 잘 못해. 가족들과도 거리가 있어. 내가 말을 잘못했나 싶어서 후회가 돼. 그 할아버지의 후회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부모의 말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요양원에서 만난 어떤 할머니는 반대의 경험을 들려주셨다. 나는 딸에게 늘 괜찮다, 잘할 수 있다 하고 말해줬어. 그래서인지 딸이 지금도 밝고 긍정적이야. 힘든 일이 있어도 금세 털어내고 다시 시작해.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말을 잘했나 싶어서 뿌듯해. 두 분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니 부모의 말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같은 사랑이라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경로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어떤 어르신은 우리 손자가 공부를 못해서 걱정이라고 하시면서도 손자 앞에서는 괜찮다,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야 하고 말씀하신다. 그 손자는 공부는 못해도 자신감이 있고 밝다. 다른 어르신은 우리 손자는 똑똑한데 게을러서 문제라고 하시면서 손자에게는 왜 공부를 안 하니?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니? 하고 말씀하신다. 그 손자는 점점 위축되고 있다. 부모나 조부모의 말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걱정하는 마음은 같아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아이가 받는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때도 그런 걸 관찰했다. 어떤 환자분은 자식이 병문안을 와도 바쁠 텐데 괜히 왔어.
나 때문에 고생이야 하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자식들이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을 짓는다. 다른 환자분은 와줘서 고마워. 내 얼굴 보니까 기운이 난다 하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자식들이 더 자주 오려고 한다. 부모를 뵙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같은 상황이지만 부모의 말하는 방식에 따라 자식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곧 말이 되고 말이 곧 업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부모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그 말이 자식의 삶을 좌우한다는 뜻이다. 자식이 잘 되는 집 부모들의 공통된 말습관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식을 믿는다는 말을 자주 한다. 너라면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믿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한다. 실패는 배우는 과정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돼. 실패해도 너는 여전히 소중해. 이런 말들이다. 셋째,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고 표현한다. 고마워, 수고했어. 내가 있어서 행복해. 이런 말들이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이 넘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너는 왜 그러니? 이것도 못해? 남들은 다 하는데.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이 부족하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한다. 실패하면 부모에게 실망을 줄까봐 걱정한다. 결국 부모의 말습관이 자식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같은 환경, 같은 조건이라도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자식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모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있다. 걱정과 두려움의 말보다는 믿음과 격려의 말을, 비교와 비난의 말보다는 인정과 칭찬의 말을 해야 한다. 실제로 이런 말 습관을 바꾼 가정들의 변화는 놀랍다. 한 어머니는 딸이 중학생일 때까지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성적이 이래서야 되겠니? 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딸이 점점 위축되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는 걸 보고 말을 바꿨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해.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니까 딸의 표정이 밝아졌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고 오히려 성적도 조금씩 올랐다. 무엇보다 모녀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다. 또 다른 아버지는 아들이 운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운동으로 먹고 살 수 있겠니? 공부나 열심히 해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들이 계속 의기소침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응원한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하고 격려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들이 운동에 더 열정을 갖게 되었고 결국 실업팀에 선발되어 지금은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그때 아버지가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라고 그 아들이 말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요즘에는 카톡이나 문자로도 많은 대화를 한다. 여기서도 말의 힘은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밥 먹었니? 조심해라. 무리하지 마라 같은 걱정 메시지만 보낸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지만 받는 자식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반면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라.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부모도 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자식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경우는 자식이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되고, 두 번째 경우는 자식이 더 자주 연락하게 된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아들 잘 챙겨줘. 집안일 좀 더 신경 써라 하는 말보다는 수고 많다. 덕분에 우리 아들이 행복해 보인다. 고맙다 하는 말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든다. 실제로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늘 고맙다, 잘하고 있다 하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가족 모임도 즐거워한다. 반면 잔소리와 간섭이 많은 시어머니 밑에서는 며느리가 점점 거리를 두게 된다. 손주들과의 관계에서도 말의 중요성을 느낀다. 공부해라, 게임 그만해라, TV 끄고 숙제해라 하는 말보다는 할아버지랑 뭐하고 놀까?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니?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야기해 줄까? 하는 말이 손주들을 더 가까이 오게 만든다. 어떤 할아버지는 손주가 성적이 나빠도 괜찮다. 다른 재능이 있을 거야. 할아버지도 공부 못했는데. 잘 살았다 하고 위로해준다. 그 손주는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하고 자주 찾아온다. 다른 할아버지는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니? 이러면 나중에 고생한다 하고 잔소리를 한다. 그 손주는 할아버지를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한다. 같은 걱정이라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손주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이다. 교육 전문가들도 이런 점을 강조한다. 아이들의 자존감과 성취 동기는 부모나 어른들의 말에 크게 좌우된다고 한다. 특히 너는 안 돼, 못한다, 위험하다 같은 부정적 메시지는 아이들의 도전 정신을 꺾는다. 반면 너라면 할 수 있어,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 같은 긍정적 메시지는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워준다. 이런 자신감이 쌓여서 나중에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런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긍정적 메시지를 많이 받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감이 높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반면 부정적 메시지를 많이 받은 아이들은 불안감이 높고 새로운 도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부처님 말씀의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말은 마음의 씨앗이라는 가르침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뇌와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 첫째, 하루 종일 자식에게 한 말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오늘 나는 자식에게 어떤 말을 했나? 격려의 말이 많았나? 걱정의 말이 많았나? 하고 점검해 보는 것이다. 둘째, 부정적 말을 긍정적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왜 그것도 못하니? 를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로 조심해라를 내가 하는 일을 믿는다로 바꿔서 말하는 것이다. 셋째, 작은 일에도 감사와 인정의 말을 하는 것이다. 밥 먹어줘서 고마워. 하루 종일 수고했어. 내가 있어서 행복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것이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든다. 부모의 말 습관이 바뀌면 자식도 변한다. 자신감이 생기고 도전 정신이 생기고 부모와의 관계도 좋아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의식하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말 습관이 몸에 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시작해보자. 자식에게 하는 첫 마디부터 바꿔보자. 조심해라 대신 잘 다녀와. 힘들겠다 대신 응원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든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은 마음의 거울이니 마음을 맑게 가져야 말도 맑아진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좋은 말이 나온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좋은 씨앗을 심어주시기를 발언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좋은 말의 씨앗을 심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격려의 말로 자식들의 마음에 꽃을 피워주시고 그 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